내가 무 하나 때문에 현감 자리를 잃는다니.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청룡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니, 바람이라기보다는 태풍이라고 해야 옳겠군요. 신임 현감 김좌수가 부임한 것입니다. 김좌수는 40 남짓한 나이에 비해 배가 앞으로 불룩 나온 것이 마치 항아리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번들거렸는데 그것이 지혜의 빛인지 탐욕의 빛인지는 곧 드러나게 되었지요. 부임 첫날부터 김좌수의 입에서는 신기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전들아, 이 고을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관아 지붕이 허술해 보이니 기와를 새로 올려야겠다. 백성들에게 기와세를 받아라. 예, 현감님. 이튿날에는 또 다른 명목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 달빛이 참 밝더구나. 그러니 우리 백성들이 밤에도 농사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달빛세를 받아라. 아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달빛세라니, 이런 세금이 있나? 현감님께서 새로 만드신 모양이네. 사흘째 되던 날, 김좌수는 더욱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고을 공기가 참 맑구나.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도 복이니 공기세를 받아야겠다. 집집마다 문짝 대수대로 받아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공기에도 세금을 매기다니요. 나흘째에는 걸음걸이세가 나왔습니다. 다리가 2개니까 하루에 동전 2푼씩 내라는 것이었지요. 닷새째에는 말하기세가 나왔습니다. 입을 벌리고 말을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방앗간 주인 성두가 참다 못해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현감님, 이렇게 세금만 거두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김좌수가 배를 두들기며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불평세도 받아야겠구나. 관가에 불만을 표하는 자는 입 하나당 닷 푼씩 내라. 성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청룡현 백성들의 주머니는 거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장터에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전 현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쉿, 그런 소리 하면 그리움새까지 나올지도 몰라. 어느 날 저녁, 김좌수는 아전을 불러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불과 일주일 만에 관아곳간이 이렇게 넘치지 않느냐? 내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지? 그의 방에는 정말로 동전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좌수는 그 동전들을 쓸어 안으며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현감이 다 있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막막하구나. 밤하늘의 별들마저 백성들의 한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마을 어귀 오막사리에 사는 돌쇠는 청룡현에서 소문난 꾀보였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장가를 못 간 것은 집이 가난해서였지만 머리만큼은 과거 급제한 양반들 못지않다는 평을 받고 있었지요. 이날도 돌쇠는 밭에서 물을 캐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좌수 현감이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통에 마을 사람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만 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숨 쉬는 것에도 세금을 매기겠구나. 돌쇠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옆 밭에서 일하던 대장장이 쇠돌이가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너라도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겠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거지가 되고 말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우리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다가 혹시 기침새도 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더라고.
두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방앗간 주인 성도가 허리를 구부린 채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도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돌쇠야. 현감님이 또 새로운 세금을 만드셨다. 이번에는 그림자세란다. 햇볕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복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야. 돌쇠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도 현감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쇠돌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어떤 방법인데? 일단 마을 사람들을 모아보자고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모두가 마음을 합쳐야 할 일이니까. 그날 저녁 마을 정자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정도였는데 금세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두부장수 김서방, 나무꾼 최씨, 약방의 감초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돌쇠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상대가 현감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현감님이시니까 더욱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돌쇠야. 돌쇠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감님은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욕심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일수록 더 큰 이득이 보이면 작은 손해는 개의치 않는 법이거든요.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통할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 그런데 혹시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돌쇠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들통날 염려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감님이 직접 나서실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들어보는 유쾌한 웃음이었지요. 마침내 돌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레 장날에 모두 준비해주세요. 현감님께서 직접 우리 마을로 나오시게 만들 테니까. 돌쇠는 다음 날 새벽부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들, 큰일 났어요.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자 아낙네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야? 현감님이 모레 장날에 직접 장터로 나오신대요. 삿갓을 쓰고 암행을 하신다는군요. 뭐? 암행을? 빨래방망이를 뜬 아낙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다 보신다는 말이 아니냐? 그렇다니까요. 혹시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잡아가신대요. 아, 그런데 현감님은 물건값을 잘 모르시니까 바가지인지 적정가인지 구분을 못하실 것 같은데. 돌쇠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자 아낙네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장간이었습니다. 쇠돌이 형,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현감님이 모레 장날에 삿갓 쓰고 장터에 나오신대. 물건값이 적당한지 직접 확인하신다는 거야. 쇠돌이가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이야. 그런데 현감님이 물건값을 얼마나 아시겠어? 서울 양반이신데 그렇긴 하지. 만약 누가 비싼 값에 팔면 그게 원래 값인 줄 아실 것 같은데. 뭐? 우리야 정직하게 장사해야지. 돌쇠는 눈을 살짝 찡긋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장수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님, 들으셨어요?
뭘 말이냐? 현감님이 모레 장날에 암행 나오신다는 거 말이에요. 삿갓 쓰고 변장하고 와서 장사꾼들이 바가지 씌우는지 보신대요. 김서방이 두부 틀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장사해야겠네. 그런데 현감님이 두부값을 아실까요? 한 모에 얼마인지? 글쎄, 평소에 드실 일이 있으셨을까?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비싸게 불러도 그게 원래 값인 줄 아실 것 같은데. 김서방의 눈에 묘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쇠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나무꾼 최 씨에게도, 약방의 감초 할아버지에게도, 심지어 바느질로 살아가는 과부 댁에게도 말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온 마을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현감님이 정말 장터에 나오신데 삿갓 쓰고 암행을 하신다니 그럼 우리 물건 값을 보러 오시는 건가? 바가지 씌우는 사람 잡으러 오신다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소문입니까?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감님이 물건 값을 제대로 아실 리 없는데 혹시 비싸게 불러도 원래 값인 줄 아시지 않을까? 밤이 되자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톱질 소리, 바느질하는 소리, 무언가를 만드는 소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이튿날 아침, 돌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밭에서 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쇠돌이가 달려왔습니다. 돌쇠야, 너 정말 대단하다. 왜요? 온 마을이 장날 준비로 난리야. 모두들 뭔가 특별한 물건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돌쇠가 물을 하나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특별한 물건을 준비했거든요. 그게 뭔데? 내일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과연 내일 장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레가 드디어 왔습니다. 장날 아침부터 청룡연 장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떠올라 있었고 준비해온 물건들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두부 장수 김서방은 평소보다 반 정도 작게 만든 두부를 내놓았습니다. 대장장이 쇠돌이는 무딘 낫을 반짝반짝 기름칠해서 마치 명품처럼 보이게 했고요. 나무꾼 최 씨는 구멍 뚫린 바가지들을 가져와 통풍이 잘 되는 특수 바가지라는 팻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아이고, 최 서방님, 그 바가지 구멍이 뚫려 있네요. 쉿, 이건 특별한 바가지야. 바람이 잘 통해서 물이 시원해진다고. 바느질하는 과부 댁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실수로 구멍난 버선을 가져와서는 여름용 시원한 버선이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어머, 이 버선 구멍이. 아유, 이게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발가락이 시원하다고 양반댁 아가씨들이 찾는다는데요. 여러분, 이 무슨 엉터리 물건들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5시쯤 되었을까요? 장터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김좌수 현감이었지요. 김좌수는 삿갓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앞으로 불룩 나온 배와 걸음걸이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이 현감님이시구나. 김좌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허허, 내가 직접 나와서 바가지 씌우는 놈들을 잡아주겠다. 그럼 백성들이 내 은떡을 알겠지. 첫 번째로 다가간 곳은 두부장수 김서방의 좌판이었습니다. 여보게, 이 두부 하나에 얼마요? 김서방이 평소에 5배 값을 불렀습니다. 한 모에 20푼입니다. 김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아에서 사 먹던 두부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하지만 바가지를 확인하러 온 입장이라 선뜻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20푼이나 하는가?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리께서는 두부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 두부는 특별한 두부인데요. 특별한 두부? 그럼요. 이 두부는 맑은 계곡물로만 만든 명품 두부랍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한 모에 30푼도 받는다는데요. 김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20푼은 오히려 싼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럼 하나 주시오. 김좌수는 20푼을 내고 손바닥만 한 작은 두부를 샀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대장간이었습니다. 이 낫값이 얼마요? 쇠돌이가 번들거리는 낫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낫은 특별한 낫입니다. 한 자루에 200푼입니다. 200푼? 김좌수가 또 놀랐습니다. 하지만 쇠돌이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낫은 달밤에만 벼려낸 명품 낫입니다. 달빛을 받아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거든요. 풀 한 폭이라도 더 잘 베어진답니다. 달밤에 벼려낸 낫이라고? 그럼요. 보십시오.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지 않습니까? 김좌수는 200푼을 내고 무딘 낫을 샀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꾼 최 씨의 바가지였습니다. 이 바가지에 왜 구멍이 뚫려 있어? 아, 나리께서는 정말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이 구멍을 알아보시다니. 최 씨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통풍 바가지입니다. 구멍이 있어서 물이 시원해지고 김치도 더 시원하게 담글 수 있어요. 한양 궁궐에서도 쓴다는 신식 바가지랍니다. 궁궐에서도 쓴다고? 그럼요. 하나에 100푼입니다. 김좌수는 100푼을 내고 구멍 뚫린 바가지를 샀습니다. 네 번째로 간 곳은 과부댁의 버선 가게였습니다. 이 버선에도 구멍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여름용 시원한 버선이에요. 발가락 사이로 바람이 통해서 무좀도 안 생기고 시원해요. 서울 기생들이 즐겨 신는다는 고급 버선입니다. 그래요? 한 켤레에 50푼입니다. 김좌수는 또 돈을 내고 구멍난 버선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장터를 돌아다니며 김좌수는 온갖 엉터리 물건들을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썩은 나무로 만든 향기로운 젓가락, 갈라진 항아리를 음향 효과가 뛰어난 특수 항아리라며 산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김좌수는 두 팔 가득 물건을 안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 고을 장사꾼들이 모두 정직하구나. 바가지 씌우는 놈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크고 멀쩡해 보이는 무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돌쇠가 김좌수에게 다가오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리, 혹시 좋은 물건 하나 보시겠습니까? 김좌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돌쇠가 어떤 물건을 보여줄까요? 김좌수가 돌쇠를 바라보니 이 젊은 농부의 손에는 유난히 크고 탐스러운 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그 무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부리 부분이 마치 사람 모양처럼 생겼고 여기저기 잔뿌리들이 마치 수염처럼 돋아 있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을 들어 올리자 김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산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요? 이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깊은 산 속에서 캐오신 것인데 아무래도 귀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돌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보시다시피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잔뿌리들도 마치 수염 같고요.
김좌수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산삼처럼 보였거든요. 평소에 책에서만 보던 산삼의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산삼이요? 김좌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산삼이라면 그야말로 천금에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삼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 말씀이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무식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 얼마나 교묘한 연기입니까? 돌쇠는 일부러 산삼인 줄 모르는 척하면서 김좌수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좌수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산삼이라면 한양에서 엄청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 텐데요. 아니, 혹시 임금님께 진상을 올려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걸 나에게 팔 생각은 없소? 돌쇠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할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물건이라. 하지만 나리께서 원하신다면야 못 팔 것도 없겠지만요. 김좌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얼마에 파시겠소? 저희가 워낙 무식해서 값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리께서 적당히 주시면 되겠지요. 이 말을 듣고 김좌수의 눈에 더욱 욕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값을 모른다니 그럼 헐값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돌쇠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리, 혹시 이걸 사셔서 어디 가져다 드시지는 마세요. 할아버지 말씀이 이걸 함부로 먹으면 코피가 난다고 하시거든요. 김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삼은 워낙 기운이 강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20냥에 사겠소. 20냥이면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산삼이라면 100냥도 넘는 값어치였지요. 돌쇠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냥이요? 그렇게 큰 돈을 주시겠다고요? 그렇소. 어떻소? 그럼야 좋지요. 할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김좌수는 서둘러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20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짜 산삼을 받아들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좌수의 얼굴에는 횡재한 사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0냥의 산삼을 샀으니 이것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쇠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돈으로 할아버지 약값도 하고 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좌수는 가짜 산삼을 품속 깊숙이 감추고는 흐뭇한 얼굴로 장터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밖의 횡재를 한 날이었지요. 장터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빙긋 웃었습니다. 돌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돌쇠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통나면? 돌쇠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감님이 직접 사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판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과연 김좌수는 언제까지 이 가짜 산삼이 진짜인 줄 알고 있을까요? 김좌수는 가짜 산삼을 품에 품고 관아로 돌아가는 길이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발걸음도 절로 가벼워지고 콕콕거리는 콧노래까지 흘러나왔지요. 허허, 20냥의 산삼을 샀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구나. 관아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김좌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전들아, 모두 내 방으로 모여라.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 아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좌수의 들뜬 목소리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지요.
김좌수는 방문을 꽁꽁 닫고 나서야 품속에서 그 가짜 산삼을 꺼내 놓았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아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모양이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현감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좌수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산삼이다. 산삼이요? 아전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산삼이라면 천금에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허허, 그것이 말이다. 내가 오늘 장터에 암행을 나갔다가 한 농부에게서 20냥에 샀다. 그 농부는 이것이 산삼인 줄도 모르더구나. 김좌수가 배를 두들기며 크게 웃었습니다. 20냥의 산삼을 샀다고 하니 믿어지느냐? 이것을 한 냥에 가져가면 10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전들도 덩달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아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감님, 제가 좀 더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보아라. 하지만 조심해서 만져야 한다. 산삼은 귀한 것이니까. 최아전이 그 가짜 산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잔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잠시 후 최아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현감님, 왜 그러느냐?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산삼이 맞습니까? 김좌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산삼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보아라. 이렇게 사람 모양도 하고 있고 잔뿌리도 수염처럼 나 있지 않느냐? 최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뿌리 같은데요. 뭐라고? 무뿌리라고? 김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산삼이야. 하지만 최아전은 고개를 젓더니 다른 아전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전들이 하나씩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무 냄새가 나는군요. 그리고 이 질감도 산삼보다는 무에 가깝습니다. 여기 보세요. 무를 칼로 다듬은 자국도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전들이 하나둘 진실을 밝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빨개지더니 점점 분노로 인해 더욱 새빨갛게 변해갔지요. 그럼 이것이 정말 무란 말이냐? 최아전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감님.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무가 분명합니다. 누군가 무를 산삼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좌수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냥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무 하나를 산 것입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아니, 토마토보다도 더 빨갰지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마치 머리에서 김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감히 나를 속였다니. 김좌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마치 화로에 달군 쇠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무 하나를 산삼이라고 속아서 2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날린 것입니다. 이런 치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아전들을 보내어 장터의 모든 상인들을 잡아오라. 김좌수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이 덜컹거렸지요. 특히 그 무를 판 놈부터 잡아와야 한다. 감히 현감을 속이다니. 아전들이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장이 파하고 상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관아 아전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장수 김서방부터 시작해서 대장장이 쇠돌이, 나무꾼 최씨, 바느지라는 과부대까지 모조리 관아로 끌려왔지요. 마지막에는 돌쇠도 잡혀왔습니다. 밭에서 물을 캐고 있던 돌쇠를 아전들이 들쳐 없다시피 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상인들의 얼굴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요. 김좌수가 관복을 갖춰 입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한 옥타브 높았고요. 너희들, 제 장터에서 나에게 물건을 판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냐?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감님. 감히 현감을 속여서 바가지를 씌웠다니. 이 무슨 망발이냐? 그런데 이때 쇠돌이가 나서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현감님, 저희가 언제 바가지를 씌웠다는 말씀입니까? 김좌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희는 가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삿갓 쓰신 양반께서 스스로 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무꾼 최씨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억지로 팔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양반께서 직접 물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더니 스스로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뻔뻔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지라는 과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현감님. 삿갓을 쓰신 그 양반이 버선을 보시더니 이 버선에도 구멍이 있는데? 하고 물어보셔서 여름용이라고 설명해드렸더니 사겠다고 하셨어요. 김좌수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너희는 그것이 내가 현감인 줄 몰랐다는 말이냐? 돌쇠가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는데요. 그냥 한양에서 오신 나그네 양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삿갓을 쓰고 계셔서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김좌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행을 하려고 삿갓을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가짜 물건을 팔았지 않느냐.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짜 물건이라뇨? 저는 물을 팔았는데 그 양반께서 뭐라고 하시며 사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너는 그 물을 산삼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았느냐. 돌쇠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삼이요? 제가 언제 산삼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산에서 캐오신 것이라고만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돌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것이 산삼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김서방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감님, 제가 팔 것은 두부였고 그 양반께서 비싸다고 하시길래 특별한 두부라고 설명해드렸을 뿐입니다.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바가지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구멍을 보시고는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풍 바가지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물건을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고 삿갓 쓴 양반이 스스로 사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김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억지로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 것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감은 할 말이 없고 상인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김좌수가 상인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에도 관아는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현감님이 장터에서 바가지를 쓰셨다면서? 물을 산삼인 줄 알고 20냥이나 주고 사셨다던데? 구멍 뚫린 바가지도 100푼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청룡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 나온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고 나무꾼들이 산에서 이야기하고 농부들이 밭에서 웃으며 떠드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현감님이시니까 체면이 있으실 텐데. 하지만 워낙 욕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 소문은 청룡연을 넘어서 옆 고을로도 번져갔습니다. 장사꾼들이 장터를 오가며 퍼뜨렸거든요. 청룡연 현감이 장터에서 호되게 당했다면서요? 물을 산삼이라고 속아서 큰돈을 날렸다지요? 아, 그 현감 말이에요. 온갖 세금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양반이요. 소문이 퍼질수록 김좌수에게 붙는 별명도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바가지 쓴 현감이었습니다. 바가지 쓴 현감님 소식 들었어요? 아직도 그 물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며칠 지나자 무현감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무현감님이 요즘 기가 죽어서 관아에만 계신다던데요. 당연하지. 그렇게 창피를 당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더욱 가혹한 별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백성에게 농락당한 사또였지요. 백성에게 농락당한 사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금은 그렇게 많이 매기면서 정작 본인은 장터에서 호구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소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옆 고을을 넘어서 그 옆 고을로, 그리고 마침내는 가명까지 도달했지요. 감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뭐? 청룡연 현감이 물을 산삼이라고 속아서 샀다고? 그렇습니다. 감사님. 20냥이나 주고 샀다고 합니다. 허허, 그 현감이 평소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 감사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현감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관의 위엄이 서지 않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한양에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관료들 사이에서도 청룡연 현감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지요. 듣자 하니 어떤 현감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놀아났다던데. 아, 그 현감 말이군요. 온갖 세금을 만들어내던 양반이 물을 산삼이라고 속았다는. 참 가관이구나. 백성은 괴롭히면서 정작 자신은 그 백성들에게 당했다니. 김좌수는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아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최 아전이 조심스럽게 김좌수에게 말했습니다. 현감님, 요즘 바깥 소문이 좀 안 좋습니다. 무슨 소문 말이냐? 그게 현감님께서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나서 김좌수의 얼굴이 다시 빨갛게 변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다는 것이냐? 가명에까지 소문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김좌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명까지 소문이 갔다는 것은 곧 상부에서 문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양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김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다면 이제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대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